내 머리 탈모인가 아닌가 5분 만에 하는 자가 진단법. 안녕하세요. 남자 머리빨 송쌤입니다. 방금 샴푸하고 나왔는데 지금 샴푸하면서 머리카락이 한번 제가 잡아 당겨 볼게요. 진짜 의지로 막 뽑으려는 게 아니라 볼게요. 보이시죠? 지금 머리카락 보이세요? 잘 보이나? 지금 제가 살짝 잡아당겼는데 지금 6가닥 정도, 5가닥 정도 지금 뽑혔습니다, 머리가. 저도 송쌤도 내가 탈모인가 아닌가 진짜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나도 이제 머리 탈모 아닌가 이런 고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 머리 탈모인가 아닌가 5분 만에 하는 자가 진단법, 송쌤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머리가 탈모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송쌤이 만든 거예요. 서적 차료 의사분들 많이 참고하는데, 저는 송쌤은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헤어 디자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말로 여러분한테 공감시켜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탈모 종류가 되게 많죠. M자 이마 탈모, 넓은 이마, 여기 간격 탈모, 원형 탈모, 전체 탈모, 정수리 탈모 정말 많죠. 제가 탈모 종류 넣어놨잖아요. 우리 모발은요, 아시겠지만 하루에 몇 가닥? 110가닥 플러스 마이너스 빠져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한번 링크 걸어드릴게요. 모발은요, 활 자라나고 성장을 하고 또 퇴화를 하고 휴지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단계를 5년 6년 동안 이렇게 반복 리사이클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때요? 자라는 머리보다 빠지는 머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빠진 이 머리보다요, 모발보다 자라는 모발이 약해지는 거예요.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탈모는 왜 오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탈모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내부적인 원인과요, 외부적인 원인이 있어요. 내부적인 건 뭡니까?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탈모가 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죠. 야, 나 어릴 땐 곱슬했는데 자라니까 생머리다, 이런 얘기 듣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청소년기 있죠. 중학교 때요, 1차 성장을 합니다. 약간 성인적으로 막 우리 몸에 털도 나고 안 나는 데서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변성기를 또 그때 거쳐요. 그러면 우리 모발도요, 바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갑자기 생머리가 서서히 곱슬로 바뀌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게 내부적인 원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탈모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요, 바로 음식입니다. 저는요, 이게 99%라고 생각을 해요. 유학생들이 가끔 머리가 이렇게 저한테 많이 오시잖아요. 한 3년, 4년 유학 가다 오신 분들이요, 모질이 변해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어때요?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탈모 생겼다 이런 얘기도 우리 막 무슨 얘기는 아니지만 하잖아요. 어떤 폐쇄적인 곳에서 똑같은 생활과 똑같은 음식이 바뀐 겁니다. 사회에서는 어때요? 치킨도 먹고 막 다 먹잖아요. 근데 다 거기에 있거든요. 또 병원 음식이 있어요. 병원 음식 갔으면 바뀐 거 봤어요? 좀 많이 봤어요. 저도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게 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하고 우리 탈모하고는요, 저가 송생이 생각할 때는요, 99%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음식은 또 뭐냐? 스트레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거든요. 막 시험 망해가지고 지금 막 중내사냐 하는데 하루 3끼 먹고 운동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송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도 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루 3끼가 뭐예요? 이틀에 한 끼 먹고 맨날 뭐 먹어요? 술 먹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몸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만일에 6달 이상만 지속이 되잖아요. 머리 안 빠질 머리도 엄청 많이 빠집니다. 그 모든 건 뭐냐? 이 영양 섭취에 달린 겁니다. 우리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식에서 섭취하지 못한 것들 우리는 약에 의존을 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탈모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고 송쌤은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음식으로서도 가능하다,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탈모 원인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거를 송쌤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탈모 원인편, 그 다음에 예방편을 제 주관적으로 찾아낸 것도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탈모에 징조가 있어요. 이거 송쌤이 느꼈어요. 딱 2번 느꼈습니다. 탈모라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머리카락 몇 가닥 빠진다, 보니까 책상 위에 몇 가닥 날린다, 이거는요, 탈모의 징조가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 진짜 탈모가 한번 딱 오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베개를 딱 봤는데 베개가요, 좀 농담 않고 새카매요. 그 정도로 몇 가닥 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딱 잡아당기니까 5가닥, 10가닥 정도 뽑혔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로 탈모가 오는데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딱 뽑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우리 싸움할 때 여자분들 머리카락 뽑을 때 있죠. 그렇게 뽑힙니다, 이게. 딱 뽑았는데 머리가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후두두두둑 여기가 막 머리카락이 한 주먹 거의 뽑혀 있어요. 그때 엄청 놀래요. 뭐야 이거?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 또 뒷머리 막 잡아당기면요,
보세요. 지금도 몇 가닥 잡혔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8가닥 정도 뽑혔는데 이 정도로 뽑히는 게 아니라 뒷만 딱 잡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까말 정도로 뽑힙니다. 그거는 100% 탈모의 징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냐? 3개월에서 6개월이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멈춘 다음에 내 머리를 만져보면 그 3개월, 6개월 전에 지금 하고 머리와 지금 내 머리는요, 확연하게 모량이나 밀도가 달라요. 그냥 느껴져요. 머리 쓸 수 없다. 그게 탈모예요. 내적인 우리의 탈모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방법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일반인 모발은요, 9만에서 15만 가닥이 있어요. 그 머리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빠지고 이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 5만 개야 했을 때 그 탈모냐? 탈모 이거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송쌤이 내린 탈모의 정의의 개수는요, 일반 미용인의 60%의 모량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거든요. 몇이에요? 한 5만에서 6만 가닥 밑에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전 선생님이 봤을 때는 탈모일 확률이 많다라고는 정의를 내렸지만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내린 기준이요, 송쌤이 내 머리가 탈모냐 아니냐면요, 커트만 딱 하고 드라이하고 어떤 도구를 씁니다. 머리를 만지는데 40분 이상이 소요가 됐다. 그 머리는요, 탈모일 확률이 많습니다. 탈모가 진행됐다가 아니라 일반인에 비해서 모량이 60% 미만이다라고 정의 낼 수 있는 거예요. 드라이나 보세요. 드라이나 고데기 스프레이로 한 머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비슷하게로 머리 만지고 다녀. 그것도 막 40분 내외로. 그거는 탈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아닙니다. 내 머리를 막 드라이로 고데기하고 뭐 바람 부니까 살짝 스프레이 뿌리고 뿌릴 수는 있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는 있잖아. 근데 40분 이상 딱 걸려서 머리를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거의 안 나온 경우, 그건요 거의 탈모인 경우가 있어요. 40분 이상 만들고 모자 쓰거나 40분 만들고 너무 마음에 안 든 거. 왜냐면 일반적이지 갑자기 막 이렇게 붙이고, 알죠? 이렇게 막 40분마다 이렇게 붙여. 왜냐면 머리 수 없으니까 뭉쳐야지 막 붙여가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거는 머리숱을 많게 보이려고 억지로 모았구나, 붙였구나 라는 걸 다 조금은 눈치를 챕니다. 그런 경우는요, 우리가 말하는 탈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내 머리 탈모냐 아니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 머리에서 제가 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랬어요? 제가 앞머리라고 했죠? 앞머리. 아까 모량이 제가 9만에서 15만이라고 했는데, 옆머리, 뒷머리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울 보고 만져보세요, 이렇게. 뒷머리 꽉. 저도 송쌤도 두꺼워요. 절개하느라 머리 다 뽑아냈는데도 엄청 두꺼워. 와, 두꺼워. 근데 앞머리 있죠, 여기 만져보니까 되게 얇아요. 모량이 나는 보니까 뭐 12만 가닥인데 앞머리 모량이 뭐 몇만 가닥, 몇천 가닥도 안 되는데 앞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송쌤은요, 생물학적인 탈모와 디자인적인 탈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가닥이 뭐예요? 앞머리 디자인이 7, 80인데 앞머리가 없으면 10,000 가닥 있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닌가? 뒷머리, 옆머리가 진짜 몇 가닥 없어도 몇천 가닥 없어도 앞머리, 윗머리가 좀 많은 경우가 진짜 많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디자인적인 탈모거든요. 두 번째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제 고객님 정말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제 송쌤이 봤을 때 일반적인 모량이 한 3, 4만 가닥으로 되게 좀 얇어. 머리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볼륨이 있어요. 숱이 없는데도 볼륨이 떠 있는 경우 종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숱이 또 이렇게 탈모처럼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손질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일반적인 머리보다 숱이 적은데도 머리가 좀 떠 있으면서 반곱 쓰면서 이렇게 머리 만지기 좋아.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숱이 막 12만 가닥 엄청 많죠. 내가 봐도 숱이 많아. 근데 두껍긴 한데 뭔가 쫙 붙었어. 그리고 완전히 생머리예요. 애기들 머리 막 얇아가지고 쫙쫙쫙쫙 빗질해 보면 두피가 안 보일 정도로 생머리야. 근데 머리가 완전히 달라붙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말 못할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왜냐면 머리가 붙으니까 어때요? 붙으니까 뜨지도 않으니까 막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생머리니까. 옆머리만 또 떠요. 그런 분들은. 옆머리 막 이렇게 떠. 그런 분들은 자기가 탈모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탈모야? 아니야. 이거를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용학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빗 있죠? 빗으로 머리를 내 모으리 방향대로 이렇게 빗어봐요. 이게 탈모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습니다. 빗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살짝 흔들어봐요. 흔들어서 여기 45도 있죠? 45도로 살짝만 가름을 살짝만 타봐요. 이렇게 45도로만. 이 흰 줄이 있죠? 흰 줄이, 이건 좀 주관적이지만 정말 신경이 왕창 쓰일 정도로 흰 줄이 쫙 갈라져 있다. 그런 경우는요, 탈모일 경우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송쌤 가운데는 지금 많이 안 보이지만 저기 송쌤 만약에 포마드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포마드 여기 한번 비울게요.
갑자기 이거 하얘지죠, 이거. 아까 가운데는 안 그랬지만 여기 그래서 송쌤은 M자이면 여기 모발 시간대 부분요 모양 이렇게 30도밖에 안 갈렸는데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이건 탈모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발 시간 부분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저는 2,500가닥 했거든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에 특징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히 한번 제가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발 시간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하얀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40을 숙여가지고 뭐 두피를 보세요. 사진 찍으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송쌤은 우리가 가장 머리를 많이 만지는 그 각도 내외로, 그것도 최소량으로만 빗질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탈모를 커버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커트. 커트로 커버할 수 있죠? 앞머리 갈라진 4가지 이유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커트로서 여러분들이 수술 많아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커트는 수술 많아 보이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 예외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몇 가닥 후두두두 떨어져 있는 가느다라는 이런 머리, 불규칙한 머리 있죠. 이걸 짧게 뚝 자르면 어때요? 갑자기 까맣게 직선으로 딱 바뀌잖아요. 그럼 끝이 직선이기 때문에 어때요? 숱이 많아 보이죠. 그 또 있어, 2개. 위에가 무거운 데가 층 쫙 났잖아요. 층 살짝 내면 어때요? 볼륨이 쭉 살죠, 이렇게. 볼륨이 사니까 커트로는요, 앞머리 숱을 말아보게 할 수 있고, 이 볼륨을 살리니까 전체 숱을 말아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커트로. 그래서 커트로 진짜로 머리숱이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어떤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보다 근데 대부분 어떻다? 머리숱 막 폭망했다, 이렇게. 머리숱 다치고 층 다 내고 끌어올 머리 다 수쳤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M자인데 막 여기 들어서 잘랐다 그러면 어때요? 층내가지고 머리숱 없어 보이잖아요. 커트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있는 숱을 더 없게 만들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컷이에요. 순서입니다. 커트. 그 다음 뭐예요? 드라이. 드라이로 숱 많게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퍼져 있으면 숱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모아주면 숱 많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모아준 거 그냥 달리면 난리죠. 다시 버려지죠. 뭐 스프레이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펌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뿌리 스왈로를 할 수 있고 볼륨 펌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펌으로 구기면 어때요? 아까 생머리는 쫙 달라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반곱슬을 만들면 어때요? 숱이 좀 더 많아 보일 수 있겠죠. 물론 디자이너 쪽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볼륨 펌, 섀도우 펌, 베이비 펌, 스왈 펌 이런 펌으로 좀 하드한 펌으로 갈수록 숱은 많아 보이겠죠. 이거는 탈모를 커버해주는 순서를 송쌤이 정의를 해낸 겁니다. 그다음 펌으로도 나 진짜 펌으로도 이거 어떻게 되나? 또 고민이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그때부터는 약물을 좀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약물이라니까 좀 더 의학적인 것 같은데 약물은 정말 효과가 좋다는 분 정말 많이 저도 접해봐요. 고객님이 워낙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펌으로도 막 신경이 엄청 쓰여서 아침에 30분 이상 손질이 걸린다. 그건 탈모일 경우가 많거든요. 펌을 했는데 30분. 안 했는데 40분이라고 시작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 가셔서 정말 약물 치료 받아서 좀 더 개선을 시킬 수 있죠. 송쌤은 개인적으로 약물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물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전 뭐든지 제가 경험을 해봐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고객님한테 워낙 많이 듣고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뭐냐? 직모 있죠. 직모도 여러분이 막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송쌤도 4, 5년 동안 직모 시술 계속 했었던 사람입니다. 직모 가볍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모발 이식입니다. 물론 모발 이식과 펌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시너지 말면 1+1은 2가 아니에요. 3, 4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발 이식 했어요. 그래도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헤어 타투를 할 수도 있죠. 물론 순서가 왔다 갔다 살짝 앞으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모발은 정말로 커버가 되는 거죠. 이 커트부터 쫙 모발 이식 직모 쭉 그 타투까지.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조금 안타깝지만 가발이죠. 가발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은요. 나머지 그 앞에 거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송쌤이 6개월, 7개월 써봤다 했잖아요. 제가 체험해보려고. 정말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해요. 막 땀나고 냄새 좀 나고요. 그리고 똑딱이 있으면 거기 그 결절 생기거든요. 몇 가지 뽑힙니다. 머리 뗄 때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발은 처했으면 마지막 단계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머리 감고 지금 생각나서 그동안 제가 많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취업해 왔습니다. 이게 뭐 하나 빼기 싫습니다. 송쌤 뭐 이렇게 영상이 재미가 없냐 이렇게 말씀 가끔 하시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송쌤 스타일대로 조금은 덜 재밌어도 제 경험에 의한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들은 꼭꼭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누구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탈모는 남자분에게 너무너무, 송쌤도 2번 겪었다 했잖아요. 한 번 뽑으니까 막 머리가 왕창 뽑힐 때 3개월 동안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또 모발 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펌도 개발하고 나니까 또 많은 심리적으로 또 안심이 되고 거기에 맞는
커버 방법들도 100은 아니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10년 전, 5년 전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 있는 어떤 기술력, 커버력은요 훨씬 더 좋아졌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근본의 치료 방법은 저는 긍정적인 사고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무슨 뭐 전도사 같은데 무슨 뭐 점쟁이 같기도 하고, 근데 맞습니다. 탈모 예방 원인의 1위는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빠질 머리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빠져도 되는 머리가 빠지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게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왜 그렇게 안 좋아라고 하지만 음식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너무 모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현당해서 미치겠는데 밥이 목구멍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뭐 식은 전폐하고 그러면 몇 개월 뒤에 밥에 머리 후두둑 빠져버려요. 왜냐면 꾸준한 일정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도 안 받고 맨날 골방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저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스트레스 받고 뭐 하더라도 삼시세끼 꼬박 챙겨 드시고, 음식이 딱 뭐 들어오면요, 그걸 또 영양분을 우리 모세혈관 끝까지 밀어줘야 되거든요.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영양분을 더 잘해야 되니, 그게 바로 이제 운동이거든요. 제가 내린 뭐 상식적인 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거죠. 선생님도 아무리 이렇게 바쁘더라도 운동과 삼시세끼는 꼬박 챙겨 먹습니다. 오늘 조금 새로운 구도를 켰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제가 이제 모발식 송쌤 했다고 했잖아요. 모발식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발식의 장단점, 특징도 제가 제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한번 절개, 비절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뭐 당연히 캠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 모든 지식 알고 있는 거 쫙 쏟아내고 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 좀 하고 이제 좀 외출 나가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남자 머리빨 송쌤이었습니다.